하은아, 하은이 맞지?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맛있는 호떡이에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던 날이었습니다. 박지우는 그 여자를 봤어요. 죽었어야 할 여자. 세 번째 겨울눈 아래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앞뒤로 아이를 업은 채였어요. 쌍둥이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호떡이에요. 그 목소리, 밤마다 꿈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나야. 도준이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민지입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지훈의 시선이 여자 등에 업힌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그 눈매, 귀 뒤에 찍힌 작은 점,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기를 몰라보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낮이었지만 하늘은 맑지 않았어요. 햇빛이 없는 눈은 더 차갑게 느껴졌고 시장 바닥은 이미 질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고 장바구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박지우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려던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들어온 길이었어요. 일부러 찾은 곳도 아니었고 기억에 남아있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창문을 조금 내리자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설탕 냄새가 섞인 겨울 시장 특유의 냄새였어요.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철판 위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여자였어요. 색은 바랬고 소매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또렷했어요. 눈매가 분명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믿었던 얼굴이었거든요.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였어요. 아이들은 두툼한 옷에 쌓여 있었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뒤집으며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남아있는 희미한 자국 때문이었어요. 오래전에 생긴 화상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 자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던 아주 사소한 흔적이었어요. 민서야.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 달려가고 싶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자는 아이 둘을 업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가가서 말을 걸면 놀라서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지우는 차 문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여자의 눈에 지훈의 모습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저 평범한 손님을 보는 눈으로 지훈을 스쳐봤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호떡 하나 드릴까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어요. 그 목소리마저도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간신히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철판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다시 몸을 기댄 지우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잘 눌리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저 사람 하나 좀 찾아주세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지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는 그렇게 혼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여기 있는지,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게 맞는지, 아직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강민서는 회사 건물 안에서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웃음도 크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도 늘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메모를 할 때조차 소리가 나지 않게 펜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지훈이 처음 민서를 본 건 회계 자료를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였어요. 서류가 하나 맞지 않았고 담당자를 찾다 보니 민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민서는 잠깐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확인해 볼게요. 그 말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변명도 없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보통은 이유부터 늘어놓기 마련인데 민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민서는 다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됐어요. 제가 수정했습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서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필요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지우는 그때 웃었습니다. 짧게,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우는 민서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 민서가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날에도 주말에 잠깐 들른 사무실에서도요. 어느 날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거의 꺼진 시간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연습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지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곡은 잘 알려진 곡이 아니었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지훈이 말을 걸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습니까? 민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에요. 왜 그만뒀습니까? 민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그만둬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한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지훈의 아버지도 민서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말수가 적고 욕심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큰 반대는 없었어요.
결혼 선물로 지우는 민서에게 악보 케이스를 하나 건넸습니다. 가죽으로 된 꽤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제 연주 안 해도 됩니다. 지훈이 그렇게 말하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끔은 치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늘 그랬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만 말했고 그 이상은 스스로 감췄습니다. 신혼 시절 주말이면 민서는 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만큼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들이 이렇게 끝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쓰러진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소 크게 아픈 곳이 없던 사람이었고 병원도 자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가쁘다며 쓰러졌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지병 악화라고 설명했어요. 민서는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민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명이 너무 매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장례 기간 내내 민서는 한 여자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말수가 적은 여자였어요. 지훈의 아버지 옆에 늘 붙어 있었고 필요한 말을 대신 전해주곤 했습니다. 이름은 윤수진이라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비서로 일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민서가 처음 그 여자와 제대로 마주친 건 빈소 뒤쪽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틈에 수진이 민서를 불러 세웠어요. 많이 힘드시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집안일은 좀 배우셔야겠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뒤 지훈의 아버지는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느낄 만큼의 속도였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침묵이 늘 먼저였어요. 재혼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집안 살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물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어요. 이건 필요 없겠죠. 수진이 그렇게 말하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원래 하던 업무 외에 점점 더 많은 자료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리 작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계좌가 이상했습니다. 흐름이 맞지 않았고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민서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할수록 이상함은 분명해졌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무슨 일이냐? 이거 그냥 맡아만 주세요. 절대 열어보지 말고요.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무렵부터 민서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불이 켜져 있었고 회사에서는 자리에 없는 시간까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민서는 그 사실을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만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회의실에서 수진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회의는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그날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출근하자마자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민서는 노트를 챙길 틈도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훈의 아버지, 임원들, 그리고 윤수진도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어요. 앉으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어요. 숫자와 계좌, 이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민서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확인했던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흐름이 바뀌어 있었고 서명은 낯설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자료와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서가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을 봤어요. 지훈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보지 않았어요. 회의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지훈 씨. 지훈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말하지 말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부엌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래. 그 다음 말은 한참 뒤에 나왔어요. 회사도 상황이 안 좋아.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은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설명 없이 떨어졌어요. 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나 믿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악보 케이스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서며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더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눈은 낮에 내린 뒤 멎어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짐을 챙기지 못했어요. 집이라고 부르던 곳에서 나온 건 거의 쫓겨나다시피였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향했어요. 택시를 탔고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기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말할 때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기사에게 한 번 더 묻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민서는 혼자 걸었어요. 아버지 집까지는 조금 더 가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누구에게도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서요.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갑자기 달려드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증거 어디 있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민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발이 눈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는 어두웠어요. 가방 내놔. 손이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몸을 비틀었어요. 그 순간 발이 헛디뎠습니다. 가드레일 너머로 몸이 기울었고 시야가 뒤집혔어요. 민서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비탈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몸은 멈추지 않고 굴러갔어요. 어깨가 부딪히고 등과 다리가 차례로 바위에 닿았습니다. 마지막에 머리가 돌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둔한 소리와 함께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은 거 아니야? 확인해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욕을 낮게 내뱉고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다시 밤이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어요. 민서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서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빠. 그 다음 기억은 병실 천장이었어요.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소리가 끊어져 들렸어요. 머리 쪽 충격이 큽니다. 임신 상태입니다. 쌍둥이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서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신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괜찮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서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불을 정리해주고 창가로 가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 지금은 그거면 된다. 그날 밤 민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눈을 뜨면 항상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밀가루를 치대는 소리였어요. 손바닥에 물이 묻고 반죽이 늘어질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서라는 이름은 그녀 안에서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작았어요.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안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를 안으면 다른 하나가 울었고 둘을 동시에 안으면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업어라. 그래야 손이 남는다. 그 말대로 했어요. 앞에 아이를 안고 등에 하나를 업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낯선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호떡 장사는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자고 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 하나는 병원에 자주 가야 했어요.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약도 끊으면 안 되고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약 봉투를 꼭 쥐고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시장 바닥은 차가웠고 손은 늘 갈라졌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아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픈지 아닌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저 불판을 뒤집고 설탕을 넣고 다시 접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아주머니 하나 더요. 손님이 말하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말은 늘 같은 톤이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손님들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떤 노인은 호떡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어요. 애들 엄마지? 민서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 많네. 그 말에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떡 봉지를 한 번 더 접어 건넸어요.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고 민서는 그게 편했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밤이 되면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셋이서 이불 하나를 덮었습니다. 난방을 오래 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잠들면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참을 만하다. 민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민서는 약 봉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약이었어요. 아이들 약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늙으면 다 그런 거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호떡을 굽고 있었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이 자신을 잊은 것 같다는 느낌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많이 내리는 눈은 아니었지만 공기를 눌러앉히는 눈이었습니다. 박지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입구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패딩, 아이를 앞에 안고 하나를 등에 업은 모습, 불판 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호떡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내려서 부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일부러 다른 가게 앞에 섰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어요. 손님에게 호떡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기억 속의 목소리와 같았어요. 조금 낮고 끝이 흐려지는 말투까지.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짧은 순간에 확신해 버렸어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시선이 다시 불판으로 내려갔고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사람들 사이로 섞였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탐정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지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접근하지 말고요. 탐정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요. 탐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왔어요.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 주소는 오래된 주택. 병원 기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이들 DNA는요? 지훈이 물었어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괜히 들이대면 사라질 겁니다. 지우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라진다는 말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걸 찾죠. 며칠 뒤 지우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핑계로 들른 곳이었어요. 복도를 걷다 멈춰 섰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온 여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여자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약은 꼭 챙기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말을 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민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 안고 있던 아이의 숨이 이상해졌습니다. 짧고 빠르게 끊어졌어요. 민서는 바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틈도 없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늘 그렇듯 너무 밝았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았고 의사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펜을 쥐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름을 쓰는 칸 앞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갑자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류 위에 이름을 쓰던 손, 회색 복도,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끝까지 쓰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글자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날 이후 민서의 밤은 달라졌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불판이 아닌 피아노 건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달려오던 발소리. 며칠 뒤 박지우는 아버지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석갈의 틈을 확인했어요. 손을 넣자 기름종이와 방수포에 쌓인 낡은 악보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을 때 안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먼저 전달했고 원본은 맡겼어요. 자신은 복사본만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야 민서를 찾아갔어요. 민서는 문 앞에서 그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지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장 장치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선명해서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이름도, 도망치던 밤도, 믿지 못했던 눈빛도. 며칠 뒤 조사실에서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이후의 일들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민서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는 문 앞까지 따라왔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그 말은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기억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